안녕하세요, 빛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모래수저를 벗어나기 위한 코인 트레이딩 진행 중인데요. 또 여러분들께 많은 알트코인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릴 알트코인은 이미 썸네일과 영상 제목 보고 확인하셨겠지만 바로 엘프코인입니다. 이 엘프코인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익히 들어 알고 계실 만한 유명한 알트코인이죠. 엘프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이콘코인과 마찬가지로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싱가폴, 한국 등의 아시아 권역 위주로 지사를 두고 글로벌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의 이오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아이콘코인도 한국의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코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런 암호화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일단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프코인도 2018년 1월 최초 발행 시에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공개되었다가 작년 말에 메인넷을 거치면서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코인이 됐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2,3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쭉 읽어보면 3세대 블록체인의 플랫폼 코인, 병렬 처리 알고리즘, 사이드 체인 간 트래픽이 영향을 받지 않아 체인 간 일관된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보장한다, 시스템 운영 및 업그레이드 등의 리소스 비용을 지불하고 주요 결정사항을 투표하는 투표권을 부여할 때 이 엘프코인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대충 알 수 있겠는데 조금 더 확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던 1세대, 2세대, 3세대 블록체인,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블록체인은 맞습니다, 비트코인이죠. 최초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가치 전달이 가능하게 해준 최초의 암호화폐 출현이었죠. 하지만 화폐로서의 가치 전달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이 비트코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추가하여 2세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이 등장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의 제3자, 중앙관리자를 거치며 계약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해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스마트 계약이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많은 사용자들의 각 컴퓨터에 서버가 운영되면서 중앙관리자 없이 개인 간의 편리하고 더 빠른 거래가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 한계가 존재했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2세대 블록체인이라는 당찬 포부로 등장한 이더리움 코인의 전송 속도, 트랜잭션 스피드는 대중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버전업과 하드포크 등을 진행하면서 최초에 보여줬던 성능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3세대 블록체인들과 비교해보면 그 성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3세대로 접어들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2세대를 보완했다는 것과 추가로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화폐나 정보 전달로서의 가치가 아닌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모습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와중에 굉장히 빨라진 거래 처리 속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죠. 자, 그럼 이 정도로 블록체인의 세대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엘프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프코인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엘프는 보고 계신 것처럼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컴퓨팅 파워를 한 곳에 모으고 이렇게 커진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병렬 처리 방식을 채택해서 병목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높은 전산 처리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병렬 처리 방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작업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던 처리 방식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건데요. 3세대 블록체인 코인들은 작업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는데, 엘프에서 채택한 이 병렬 처리 방식은 실제로 테스트넷에서 TPS를 15,000까지 끌어냈었습니다. TPS는 트랜잭션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초에 15,0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TPS가 현재 7 정도이고 이더리움이 2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월등하게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이동시키실 때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물론 TPS가 높다고 코인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 무조건 훨씬 빠르다 라고는 정의할 수 없지만 기존 1, 2세대 블록체인과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실 겁니다. 물론 이 빠른 속도가 확장성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사이드 체인을 멀티 체인의 형태로 적극 활용하면서 독자적으로 특화성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한 개의 체인이 여러 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했던 것을 한 개의 체인이 한 개의 컨트랙트만을 담당하게 되면서 블록체인 구조가 단순화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됩니다. 엘프코인은 이러한 높은 성능의 플랫폼으로 실제 금융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처리 속도를 제공하려는 플랫폼 코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엘프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알아봤고 이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우선 코인마켓캡 홈페이지에서 엘프코인을 검색해봤습니다. 엘프코인의 시가총액 순위는 17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영상 제작을 하면서도 또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시총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통 공급량은 5억 4천 개 정도로 최대 공급량의 54%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아직 46% 정도의 코인이 추가로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통 공급량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기대해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량 비중을 보면 역시 동양의 이오스답게 업비트, 핫코인, OKX 등 동양권 거래소에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도 8.5%의 비율로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업비트 거래소에서 유일하게 한 6%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래하실 때는 유의하셔야겠네요. 다음은 플립사이드 크립토 사이트에서 펀더멘탈 평가 확인해봐야겠죠. 85위에 랭크되어 있고 점수는 644점으로 C등급을 받았네요. B등급과 근소한 차이로 C등급에 위치해 있는데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봐야겠죠. 보시면 3월 17일 이후로 조금씩 점수가 떨어지는데 갑자기 큰 점수 하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찔끔찔끔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떨어지고 있었나를 확인해보면 그래프에서 확인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FCAS 점수와 디벨로퍼 점수가 약간씩 하락하는 모습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엘프는 작년 말 메인넷을 진행한 이후 2월달에 메인넷을 활용한 풀펑션 트라이아웃 이후에 공식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없고 트라이아웃 이벤트가 끝난 3월 초부터 점점 펀더멘탈 점수와 디벨로퍼 점수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 메인넷이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가격 변동은 보여주지 못했었는데요. 오히려 메인넷 출시 이후에 엘프가 채택한 병렬 처리 방식의 시스템이 인정받기 시작하고 해당 메인넷을 활용한 이벤트가 진행되던 2월달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지던 하락 구간 외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좋은 차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하던 와중에 또 한번 크게 상승하면서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엘프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그 가치나 비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코인이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 많은 관심과 기대도 받고 있는 유망한 알트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과 관심 종목에 있는 코인들을 최우선적으로 채널에 게시할 계획인데요. 이 엘프코인도 이미 제가 일부 보유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영상 제작하던 와중에 어제였죠. 엘프가 갑자기 크게 상승하길래 매도를 해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계속해서 저점 받쳐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홀딩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엘프코인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강점이 있고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은 자료들 취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더 큰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매집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현재 장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언제 또 폭락장이 올지 모르는 혼란한 장이니까요. 항상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면서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래수저 빛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